안녕하세요. 저희는 정자은행 정자기증으로 인한 아동권리 침해에 대해 발표할 1학년 정혜빈, 김종우, 정원영입니다. 저희가 정자은행 정자기증으로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사유리 배우가 정자은행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기사를 보고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자은행 정자기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정자기증에 대해 조사해보게 되었고, 정자기증으로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에게 기본권을 침해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와 관련된 기본권, 인권 침해를 알아보고 싶어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자은행에 정자를 기증할 때 절차와 정자가 어떻게 보관되는지 원리를 알아보고, 정자은행을 통하여 아기를 출산했을 때 아기가 겪을 수 있는 인권 문제와 해결 방안을 연구하고자 했습니다. 기존 연구의 문제점은 어머니가 가장인 한부모 가정은 일반적인 가정에 비해 빈곤율이 8배에서 9배에 이른다고 하고, 한부모 가정의 경우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아이가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차단당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아이는 부모가 한 명 없다는 이유로 받을 차별과 편견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연구의 진행 방향은 먼저 정자은행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고 윤리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정자은행이란 사람 또는 동물의 정액을 인공수정이나 연구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체외에서 보관하였다가 선택한 대상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준비된 시설입니다. 정자은행에 정자기증을 하게 되는데, 정자기증은 말 그대로 정자를 기증하는 것입니다. 정자은행에서는 기증받은 정자를 냉동 상태로 보관하는데, 필요한 사람이 나타날 시 해동하여서 정자를 사용합니다. 정자를 기증할 때 필요한 자격 조건은 3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첫 번째는 정액검사로 정자 활성도를 검사해서 적합한지를 판정하게 되는데, 이 1차에서 떨어지면 정자기증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정자기증으로 유전병 여부와 성병 여부를 검사해 적합한지를 판정을 하고, 세 번째로 혈액검사를 통해 성병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2005년까지는 돈을 받고 정자를 팔았는데, 이를 통해 돈벌이하는 일이 있어 법을 바꿔 정자 공여자에게 지불하던 상품권 등이 금지되었고, 기증 6개월 후 의무적으로 성병질환 검사를 받아야 하게 되었습니다. 정자은행은 한국 기준으로 임신이 어려운 부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생명윤리법상 정자를 기증 또는 시험관 시술을 받을 때 모두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한국에서는 미혼 여성이 정자은행을 이용하기는 힘듭니다. 정자은행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병원마다 기준이 제각각이고, 레즈비언 또는 미혼 여성이 정자은행을 이용하려면 해외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자기증은 기증자가 법적인 아버지로 되는 문제가 있어 이러한 이유로 부양책임, 양아버지가 양육권을 빼앗길 수 있어 신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유리 배우처럼 정자기증을 통해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된 경우를 비혼모라고 합니다. 비혼모와 미혼모의 가장 큰 차이는 결혼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비혼모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지만 아이를 가지고 싶어하는 경우고, 미혼모의 경우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진 경우입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엄마가 있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일반 가정에 비해 빈곤율이 8배부터 9배 높다고 하고, 경제적으로 충족한 엄마가 있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능력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UN 아동권리협약 7조에 따르면 부모가 누군지 알 권리와 아이가 부모와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를 차단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모자가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소득이 불안정하며 주택의 문제 등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 편견으로 인해서 아이와 부모에게 정서적 불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주요 외국의 한부모 가정 정책 동향을 알아보았습니다. 영국은 한부모 가정의 근로보조금, 아동보호 프리미엄, 미망인 부모수당, 재정지원, 교육지원수당을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주고, 만 16살에서 19살 이하의 주당 12시간 이상 교육과정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 도서 구입비 등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CCDF라는 기관에서 미국의 PRWORA에 의해 지원되는 아동 양육 서비스와 수준 개선을 위한 연방정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동 양육비를 정부가 대신 지급하거나 바우처로 제공합니다.
독일은 부모가 직업노동과 가사노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 부모가 아동 양육할 때 받을 수 있는 도움은 소득보장과 대인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소득보장은 양육수당을 지원해주며 출생 후 최대 24개월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부모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수령이 가능합니다. 일본은 0세에서 18세의 아동 중에서 조건에 따라 다르게 아동 부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해결 방안은 첫 번째로 한부모 가정 일시의 문제점을 영남 3.6중 고등학교 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한 후에 결과를 토대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두 번째로 UN 아동권리협약 7조를 토대로 정자은행을 통하여 아이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15명의 대상으로 한 부모 가정일시의 문제점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아이에게 정서적 불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답한 사람이 7명, 사회적 편견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답한 사람이 6명으로 대부분이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서 아이에게 정서적 불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답하였고, 부모 역할을 한 명이 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에게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답한 사람이 7명, 양육비 등 돈 관리와 경제적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고 답한 사람이 6명, 마지막으로 교육 부족이 생길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이 1명 있었고, 반대로 한부모 가정이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오히려 한부모 가정이면 나라에서 혜택이 많을 것 같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각각 1명씩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낸 해결 방법은 아이의 정서를 완벽하게 해결할 방안은 없으므로 차선책으로 캠페인이나 학교에서 한부모 가정에 대하여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어떠한 가정인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적으로 인식을 바꾸고, 국가에서 이미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제도를 실시 중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부모 가정들은 다른 가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한참 부족하므로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제도와 복지를 늘려서 그들의 자녀가 성장하고 배우는 것에 있어 다른 가정들과 차별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 조는 정자은행의 정자를 기증하는 방법과 정자 기증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인권 문제를 알게 되었고, 우리는 이러한 인권 침해 문제를 어떻게 막아야 될지 인터넷을 사용하여 자료를 검색하고 주변인들에게 설문조사 도움을 청하여 알아낸 것으로 한부모 가정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이나 교육을 늘리는 등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제도와 복지를 늘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인권 문제에 대해 조사해보니 이러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비혼모의 정자은행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도 생각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먼저 정자은행의 문제점이 잘 이용하면 오히려 이점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음에는 여러 나라의 전자은행에 대한 인식에 대해 조사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다음에도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된다면 넉넉했던 시간을 잘 활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설문을 하여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고 싶고, 코로나로 인하여 변호사를 직접 만나 인권 문제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하여 아쉬웠습니다. 지금까지 정자은행, 정자기증으로 인한 아동 권리 침해에 관한 연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